여러분, 요즘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연평균 14%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030년에는 무려 318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GLP-1 기반 비만 치료제는 강력한 효과를 자랑하지만 주사로 투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약 형태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경구용 GLP-1 제제가 등장하면서 시장의 판도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앞다투어 이 신흥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국내 제약사들도 이에 맞춰 혁신적인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니며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GLP-1 비만 치료제는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지만 대부분 주사제형으로 제공되어 환자들이 직접 복부나 허벅지에 주사를 놓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편하게 입으로 먹는 경구용 형태로 개발될 경우 복용이 훨씬 간편해지고 환자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물과 함께 복용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심리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9년 노보노디스크가 세계 최초로 경구용 GLP-1 제제인 리벨서스를 FDA 승인을 받았지만 이는 비만 치료제가 아닌 당뇨병 치료제로만 허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화이자, 로슈 등 글로벌 제약사는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기업은 임상 3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열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에 주목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삼천당제약입니다. 삼천당제약은 원래 안과용제 전문 중소 제약사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안과 치료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안구건조증과 각막염 치료저 마네긴, 하메론, 티어림프리가 있으며 이외에도 순환기와 호흡기, 소화기계 등의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평균 3만원에서 4만원대였던 주가는 최근 19만원대로 급등하며 코스닥 시가총액 6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SCD-411과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 SCD-506이 있는데요. 여기서 SCD-506은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와 동일한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를 기반으로 한 제네릭 의약품으로 삼천당제약의 자체 기술인 S패스 플랫폼을 활용해 기존 주사제 형태의 의약품을 알약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나노미셀 복합체 등의 단백질 수송체를 활용해 위장관 내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SCD-506은 제네릭 의약품인 만큼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네릭 의약품의 특성을 활용한 특허회피 전략으로 보다 신속하게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삼천당제약은 2025년 2분기까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마치고 4분기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특허 문제가 없다면 2026년에는 당뇨병 치료제로, 2027년에는 비만 치료제로 출시할 계획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에는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와 6월에는 일본의 주요 제약사와 독점 판매 계약을 맺으며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좋은 성과만 내는 것 같은 삼천당제약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의 S패스 플랫폼은 기술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평가가 어렵습니다. 또한 2021년 중국 통화동보와 함께 S패스를 활용한 임상 1상 계약을 체결했으나 12번의 정정 공식 끝에 결국 무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S패스 플랫폼 기술은 2018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상 1상에 진입하지 못한 점은 투자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독자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거나 기술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홍보하는데 삼천당제약의 접근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국내 바이오 기업은 D&D 파마텍입니다. D&D 파마텍은 기존 경구용 비만 치료제와 차별화된 펩타이드 기반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펩타이드 약물을 경구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 오랄링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펩타이드는 단백질보다 작은 분자로 다양한 치료제에 활용되지만 체내 흡수 과정에서 위산과 소화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대부분 주사제 형태로 개발됩니다. 여기서 D&D 파마텍의 오랄링크 기술은 펩타이드 기반 약물이 위장관에서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알약 형태의 경구용 제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랄링크는 약물을 보호하는 특수 보호막 역할을 하며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주사제 중심의 펩타이드 치료제 시장에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경구용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D&D 파마텍은 오랄링크 기술을 적용해 DD02S라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 바이오 기업 메세라의 기술을 수출하여 주목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D&D 파마텍은 기술료와 로열티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메세라는 D&D 파마텍의 DD02S를 MET00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MET002의 체내 흡수율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며 기존 허가받은 GLP-1 제제 경구용 제품인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와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이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ET002가 리벨서스 대비 흡수율이나 효과 면에서 경쟁력이 입증될 경우 D&D 파마텍의 기술력과 기업 가치도 더욱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D&D 파마텍의 파트너사인 메세라는 지난 1월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으며 첫날 종가가 공모가 대비 42% 상승하며 시가총액 27억 달러 하나 약 3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D&D 파마텍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아직 임상 초기 단계이므로 연구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가 상용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흡수율과 효과성입니다. 기존 경구용 GLP-1인 리벨서스도 생체 이용률이 1% 이하로 매우 낮은 편이고 복용 후 최소 30분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제재가 경구를 통해 위장으로 들어갈 경우 소화작용으로 인해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생체 이용률이 대폭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상 단계에서 흡수율과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제약사들은 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 앞서가고 있으며 비교적 진척도가 늦어진 국내 기업들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 분야에서 후발주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가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입증해야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약 개발은 임상시험의 성공 여부와 허가 일정, 글로벌 제약사의 대응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 및 유럽의약품청 EMA 승인 과정과 글로벌 판매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는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다투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삼천당제약과 D&D 파마텍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야겠습니다. 삼천당제약과 D&D 파마텍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제약바이오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